썸네일이 딱 이렇게 걸려있는데 다 같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약간 내 자리가 저기였어야 되는데. 수화 때도 정말 리빈 언니가 엄청 되게 그 쇼팬츠를 딱 입었었는데 그 정말 딱 까무잡잡한 그 피부와 너 약간 표현을 왜 피디님처럼 해? 왜? 약간 지금 피디님 내 같았어. 베프여서 그래. 그래서 너는 내 연인이 바퀴벌레가 된다면 같이 데리고 살겠다.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의 그 얼굴이 얼굴이 아니지. 그럼 그건 죽이지. 탈을 쓴 거지. 유빈의 스포트라이트. 원, 투, 쓰리, 포. 언제나 어디서나 날 따라다니는 이 스포트라이트. 네, 유빈의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와. 네, 오늘의 게스트는요. 저희 팬분들은 아마도 아시겠지만 이상한데 밝은, 이상한데 어두운, 멀쩡한데 뭐지? 멀쩡한데 밝은, 이상한, 멀쩡한데 어두운. 맞아. 그 주인공 규선미. 지금은 네 선미 여신. 아, 뭔 소리야 진짜. 네, 선미팝의 선구자 선미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트라이트 선미입니다. Just like the sky 너를 바라볼 때 난 바보가 돼 When you smile like a child 아니 내가 그때 못 나왔어. 왜? 아니 다 같이 모여있더라고. 근데 나는 없잖아. 내가 그때 불렀잖아. 근데 내가 그때 일정이 있었잖아, 스케줄이.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너한테 섭외를 했을 때 사실 원더걸스 멤버를 다 모을 생각이 없었어. 우선은 내가 가장 편한 사람들한테 그치. 다 이제 연락을 돌렸는데 그때 이제 너는 앨범이 나오니까 그때 언니 맞아. 같이 나가겠다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때 뭐 그러니까. 소희랑 선이랑 혜림이랑 어떻게 날짜가 다 맞은 거야. 그러면 그냥 같이 할까? 해서 애들 다 괜찮다길래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약간 내 자리가 저기였어야 되는데. 이 썸네일이 딱 이렇게 걸려있는데 다 같이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룹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뭐 개개인도 너무너무 예쁘고 멋지지만 이 다 같이 모여있어야 모였을 때 그 또 느낌이 있지. 맞아. 딱 이렇게 아우라가 다른 것 같아. 진짜. 다 각자 개성이 다른데 또 모아놓으면 또 맞아. 조화가 좋았어. 맞아.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옛날에 그 브이라이브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유앤미로 또 활동을 맞아. 했었죠. 약간 나름 그거였어. 우리 뷰티 프로그램을 모방. 맞아. 그 뷰티 유튜버처럼. 맞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랬었는데. 그 맞아. 혹시 예. 그 차를 한 잔 예. 얻어 마셔도 될까요? 네. 차를 따라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근데- 차는 루이보스 빌베리. 빌베리. 맞다. 너 베리지? 여러분 원더걸스의 편을 보시면 왜 선미가 베리인지 설명이 맞아. 유빈 있습니다. 언니가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은 유빈 언니한테 막 그때 소희가 지어줬어. 루비였을 것 같다고. 내가 루비?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천사소년 에티에 나오는 고슴도치 이름이 루비였는데. 맞아. 또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네. 어제 방영한 거에선 제가 골을 또 넣어가지고요. 빈다이크가 수비 안 하고 나 또 골을 넣네. 포지션이 바뀌었어. 골이 바뀌었어? 공격으로 바뀌었어. 수비수랑 공격수랑 어떤 게 달라? 수비수는 아무래도 전방을 주시하고 그치.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체력이 조금 세이브가 되는 것도 있어. 보면서 조율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공을 또 이렇게 뿌려주는 맛이 있지. 그치. 이제 공격수는 이제 돌파하는 맛과 아무래도 골 맛이 달콤합니다. 근데 유빈 언니 진짜 돌파 잘할 것 같아. 이게 이 표현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하체가 되게 좋잖아. 수화 때도 정말 유빈 언니가 엄청 되게 그 쇼팬츠를 딱 입었었는데 그 정말 딱 까무잡잡한 그 피부와 너 약간 표현을 왜 피디님처럼 해? 왜? 약간 지금 피디님 같았어. 내 베프여서 그래. 그러니까 어. 지금 되게 피디님. 이 까무잡잡한 피부와 그 윤기 나는 그 또 우리 막 해가지고 근데 유빈 언니가 진짜 하체가 되게 좋아요. 언니 근데 달리기 잘해? 우리 멤버들이 달리기를 너무 잘하니까 음. 너도 육상했었고 맞아. 예은이도 육상을 했었고 나도 했었고 하니까 다 달리기를 잘해서 나는 내가 달리기를 잘하는지는 몰랐어.
근데 그래도 내가 느리진 않아. 근데 나는 내가 아시다시피 순발력이 없잖아. 아니? 나 순발력이 없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우리 원더걸스 다 그런 거 같아. 아,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다 이렇게 약간 좀 빠른 스타일은 민첩한 스타일은 아니야. 맞아. 민첩하지 어.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혜림이는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6명이 다 있다. 응. 그러면은 예능을 나갔다. 나 진짜 너무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러니까 딱 6명이 있으면 다른 분이 질문을 뭐 했어. 그치. 뭐 했는데 우리 여섯 다 생각하고 오래 걸리잖아. 이 필터링 하는 게 오래 걸리니까 맞아. 다 하고 얘기 말을 하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JYP의 교육법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약간 3초 후에 대답하라 있잖아, 우리 매뉴얼에. 아 그래? PD님이 예전에 이제 아티스트 이런 교육 같은 거를 할 때 응. 항상 3초 뒤에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라고 오. 있었어. 근데 우리는 3초를 훨씬 넘기니까. 아, 그러긴 해. 그러니까 진짜 방송 사고가 날 정도로. 버퍼링이 좀 많이 걸리긴 해. 맞아. 10 몇 년 됐지 않니? 우리 이제 거의 20년 다 돼가.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어릴 때 저희 19년간 예능에서 저희가 되게 버퍼링도 길었고 잘 웃기지 못했는데 네,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앞으로도 웃기지 못할 예정이어서요. 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근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부탁드리는 게 원더걸스 나와? 노잼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나름대로의 개그 코드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이렇게 쏙쏙 찾아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네. 나 언니가 MBTI 뭐지? 내가 INTP더라고. INTP야? 나는 내가 F인 줄 알았어. 왜냐면 한창 우리가 숙소에 있을 때 다들 별자리, MBTI 맞아. 누구보다 빨리 우리가 맞아. 관심 있었잖아. 애니어그램 막 이런 거. 애니어그램. 나는 INTP. 내가 T라고 생각했는데 다 F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내가 F인 줄 알았어. 난 언니 완전 T라고 생각했는데? 예은이가 확신에 나보고 언니는 F야. 이렇게 해가지고 난 F인 줄 알았지. 예은이가 ENTP였을 거야. 근데 좀 비슷했어. 나도 해결책을 주는 스타일이었고 맞아. 감정을 공감해주고 터치하는 거는 너나 혜림이나 그런 스타일이었지.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기하네. 나 있잖아. 나는 F잖아. 내 주변이 다 T야.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숙소에서도 그랬네. 그렇네. 어. 되게 웃긴 건 뭔 줄 알아? 뭐? 난 다 옆에 F야. 진짜? 막 옛날에는 우리가 막 혈액형 얘기 많이 했잖아. 응. 별자리 얘기도 많이 하고 맞아. 사주까지도 갔었지. 맞아. 혈액형 얘기는 아직도 하시거든. MBTI는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니까 PD님의 논리는 이거셔. 사람이 한 번 가지고 태어난 피는 바뀌지 않는다. 근데 MBTI는 뭐 검사할 때마다 달라지고. 이게 무슨 신빙성이 있냐? 논리적인 거가 부족하다. AB형이 그 유전학적으로 A나 B 둘 중에 70%래. 무조건 한쪽이 더 세대. A가 좀 더 많은 AB형인 것 같아요. 이러고 소희도 A형이 많은 AB형인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피디님 나도 A형이 많은 AB형인 것 같아 이러시는 거야. 그리고 예은이는 확실히 B형이 많아. 막 이러시고. AO인 사람도 있잖아. AA인 그치. 사람도 있고. 그럼 A 오면 A가 70%고 O가 한 30%인 건가? 그거를 한번 다음에 물어보자. 근데 유난히 JYP 회사에 A병이 되게 많았어. PD님을 필두로 너, 예은이, 소희, 수지, 태견 오빠. 태견이 더 있겠지. A병이 되게 많은 회사긴 했었어. 우리 또 집순이 씨께서 요즘에는 뭘 하십니까? 뭐 넷플릭스 보고 넷플릭스 뭐 봐? 약사의 혼잣말. 봐? 당연히 보지. 내 주변에 본 사람 진짜 언니가 처음이야. 진짜? 응. 그거 얼마나 재밌는데. 언니 그럼 그것도 알아? 방랑밥? 알아? 당연하지. 내 주변에 이거 보는 사람 지금 처음이야. 지금 나한테 방랑밥 꺼낸 거야?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거 얘기하지. 번지적 독자 시점 물어보세요. 웹툰, 애니메이션, 웹소설 맞아. 물어보세요. 유빈 언니는 오타쿠 기질이 있어. 있어. 기질이 있는 게 아니라 오타쿠야. 이거는 진짜 오타쿠만 얘기할 수 있어. 뭔지 알지? 오타쿠가 아닌 사람이 너 오타쿠야 하면 안 돼. 맞아. 나는 근데 아니야. 원더걸스에서 다 거의 박순이들이잖아. 우리는 집순이고. 맞아. 유빈 언니도 진짜 안 나가. 응. 근데 너랑 나랑 약간 다른 집순이야. 언니는 집 안에서도 되게 바빠? 안 바빠. 아닌가? 너가 바쁘지 않아? 그렇지. 나는 집에서 막 우리 숙소 살 때
혼자 베이킹하고 맞아. 베이킹하고 요리하고. 막 집에서 막 베이스 두들겼다가 또 막 사진 찍었다가 집에서 맞아. 사진을 찍어. 아 집에 그 좁은 공간에서 사진을 계속 찍어. 보통 필사를 나가잖아. 집에서 그렇게 이것저것 혼자 막 찍어요. 그거는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왜 그랬는지. 그 공간에서도 뭘 또 찾아 맞아. 새로운 걸. 내가 한창 그 사진 찍던 시절에 뭔가 우리 멤버들을 기깔나게 찍어주고 싶은 거야. 맞아. 그때 우리 또 인생 사진들이 맞아. 많이 나왔지. 그때 썼던 디카가 나는 정말 좋은데 그게 맞아, 예뻤어, 그거. 그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고장났다. 근데 그때부터 내가 봤을 때 너의 그 선미의 감성이 담긴 그런 사진들, 지금의 또 인스타 사진들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 맞아.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막 베이킹도 만들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유빈 언니는 진짜 방에서 안 나왔어. 그래서 유빈 언니가 너무 안 나와서 방에 들어가면은 뭐 만화책을 보거나 아니면 그 노트북으로 애니를 계속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어. 잠깐 나와서 왜 나왔나 하면은 그냥 뭐 물 아니면 뭐 맞아. 맥주 한 캔 맞아. 들고 또 다시 정정 들어가. 이렇게 마시면서 보고. 보고 언니 뭐 저녁 먹을래 하고 들어가 있으면 자. 나는 그때 그게 낙이었어. 유빈의 스포트라이트. 나 봤어 그 트레일러 봤는데 너무 뭐야, 예쁘고 뭐야. 처음에 그 머리카락 지지지지 그거 우리 감독님. 아 너무 좋더라. 피디님도 그 얘기 하더라.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어. 하시는 거야. 그게 뭐 강풍기나 이런 게 아니었어. 응. 그냥 스피커가 한 대가 되게 큰 게 있는 거야. 어. 선미 씨 여기 한번 앉아주십시오. 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앉았어. 근데 갑자기 귀마개를 주시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소리가 좀 클 거라고. 네 하고 이제 귀마개를 딱 했어. 자 선미 씨 촬영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는데 뒤에서 그 진동 저음이 그게 스피커로 찐이야? 나는 약간 CG인 줄 알았어. 아니야 그 저음이 빵 이렇게 나 진짜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그 저음이 되게 셌었어. 와 신기하다. 그리고 아이디어 너무 좋다. 나 근데 이번에 활동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밴드 연습할 때가 너무 떠오르는 거야. 나도 너 거 트레일러 보면서 생각나는 거야. 고생했다. 막 맨날 생각도 나고. 우리 막 그때 다 한 번씩 악기 한 번씩 던지고 나갔던 거. 맞아 진짜. 그래도 꾸준히 너는 그거를 베이스를 계속 연습해서 갖고 왔다. 중간중간에 칠 일이 생겨서 그때마다 뭐 칠 일이 있으면 연습하고 했는데 막 우리 그때 옛날에 막 그 밴드 I Feel You랑 아이슬롤리 그 시절 생각나면서 그래도 난 이걸 꼭 하고 싶어. 어쨌든 우리 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맞아. 옛날에는 그래도 내 파트만 노래랑 이거 같이 하는 거 하면 됐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노래를 부르니까. 그치. 이게 힘들지. 유빈 언니는 도대체 I Feel You 때 그 랩을 하면서 드럼을 어떻게 쳤지? 그냥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안무라고 생각했어 나는. 손 따로 발 따로 입 따로 다 안무라고 생각하고 그 박자를 다 그려가지고 따로따로 다 맞췄어. 연습할 때. 뚜두둠 드럼 다르잖아 또 이 근데 리듬이. 그게 다 보면은 잘 들으면 맞아. 그래. 그게 다 이렇게 어쨌든 다 박자도 다 텀이 있잖아. 그러니까 살짝 밀리는 거 말고는 라이브 할 때는 그냥 다 나는 맞췄어 똑같이. 그만 날 보고 볼까 네 시선이 더 날 비켜 진짜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프로 연주자분들이 진짜 얼마나 힘드실까 그냥 그 생각도 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나왔을 때 연주자분들이 우리 되게 박수 많이 쳐주셨잖아. 고생했다고. 열심히 노력한 게 보인다고. 왜냐면 우리 2년 만에 그거 준비해서 나온 거야. 너는 1년이고 혜림이가 한 1년 반. 내가 이제 1년 반 조금 넘게 2년이었고. 근데 언니는 심지어 그냥 처음에 취미로 시작했었잖아. 난 취미로 시작했고 원래는 피디님이랑 실라이 얘기를 내 거 솔로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거야. 약간 이렇게 치면서 랩을 하면은 멋있겠다 솔로 앨범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피디님이 이제 욕심이 나셨나 봐. 이게 빨리 느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혜림이한테 기타 해봐라. 예은이는 뭐 건반 원래 하니까 이제 넌 솔로 활동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 근데 네가 자진해서 한다 그랬잖아. 베이스를. 그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선미는
자신에서 고생의 길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그 비하인드가 있어. 왜 그랬냐면은 이제 PD님이 되게 엄청 상기된 표정으로 원더걸스에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올 거냐면 마마에서 유빈이가 드럼을 치고 예은이가 건반을 치고 혜리가 기타를 치고 너는 서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러시는 거야 나보고.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멤버들 다 악기 치고 있는데 나는 심지어 내가 원더걸스의 메인 보컬도 아닌데 뭘 혼자 마이크 스탠드를 세워놓고 뭘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게 내 머릿속에 말이 안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했어. 그거는 좀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저도 그냥 악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고생의 길로. 너한테 되게 궁금했던 게 그때 원더걸스 애들 나왔었을 때 소희가 I feel you 컨셉을 해보고 싶었대. 너 악기 뭐 배워야 돼. 그래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뭐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나오더라 하고 내가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너가 활동을 같이 안 했던 시기도 있었잖아. 컨셉 중에 뭐 해보고 싶었던 거 있었어? 나 2DT도 있었고 오. 나 Be My Baby도 있었고 근데 나 Like This는 싫었어. 왜? Like This가 너무너무 좋았다. 곡도 너무 좋고 그냥 너무 힘들어 보였어. 무릎이 많이 나왔어. 무릎이 왜냐면은 발이 막 안 좋으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이상하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자주 나더라고. 그 Like This 멤버들이 추는 그 텐션이 있잖아. 맞아. 나의 그 에너지 레벨이 거기까지 못 닿을 것 같은 거야. 너는 또 기니까 더 빨리 움직여야 돼. 더 많이, 더 빨리. 그러면은 약간 좀 허우적 막 약간 이런. 그러니까 더 힘들지. 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어쨌든 너는 2DT. Be My Baby랑 2DT 그 둘 중에서 하나만 꼽자면 나 2DT. 그러니까 Be My Baby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 2DT라는 곡이 그러니까 그 신스팝이 그치 80년대 완벽한 신스팝. 지금도 그 노래 들으면 너무 그냥 가슴이 뛰거든. 너무너무 좋았어. 그때 2DT 때 유빈 언니랑 소희가 컨셉 같은 것도 맞아. 엄청 많이 봤잖아. 맞아. 의상이랑 이런 것도. 그래서 나는 그때 막 유빈 언니랑 소희가 입고 나온 그런 포인트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야. 처음이었지. 그때 처음으로 PD님이 허락을 하셨어. 우리가 컨셉을 해도 된다, 참여를 해도 되는 거에 프로듀싱의 영역이잖아. 우리도 이렇게 욕심이 나니까 소희랑 나랑 막 자료 찾아가지고 가고 그때 당시에 소희랑 나랑 일본 가가지고 직접 사입도 하고 막 그랬거든. 뭔가 유빈 언니는 우리 중에 제일 관능미 같은 게 있는 감사합니다. 그 관능미가 있는 멤버여서 유일하게 우리 멤버들 중에. 근데 그 컨셉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근데 또 언니가 꾸민 그 컨셉이랑은 또 다르게 소희는 정말 또 그 2010년대에 톡톡 튀는 뭔가 그런 컨셉을 너무너무 또 자기에 맞게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의상 스타일은 아예 달랐는데 맞아. 자기들한테 잘 어울리게 한 거야. 근데 팬들은 맞아. 팬들이 그때 근데 스타일리스트 안 치냐며 했는데 저랑 소희 아이디어였어요. 스타일리스트 분들 욕하지 마세요. 범인은 우리다. 아니 혹시 그럼 메이크업도? 범인은 우리다. 80년대는 그렇게 입었어. 80년대 때 그때 우리 컨셉이 청청이었어. 되게 과장된 룩이 많았고 그치. 메이크업도 되게 과한 메이크업. 근데 나는 솔직히 그게 원더걸스의 색깔이라고 생각해. 원더걸스의 캐릭터가 늘 그랬잖아. 델미. 할 거면 확실하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근데 좀 그래서 우리가 I feel you 할 때는 좀 예쁘게 하고 싶었잖아. 항상 진짜 거의 1부터 100이면은 우리는 컨셉의 표현도가 100도 아니야 300 이게 완전 같잖아. 컨셉에 충실하지만 예쁘게 해보자가 우리가 목표였어. 맞아. I feel you부터. 그래서 되게 잘 나왔지. 우리가 PD님도 워머 시키고 맞아. 예뻐야 된다. 우리도 이제는 예쁜 거 하고 싶다 해서 그때를 사람들이 가장 우리의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때 또 우리가 성숙해져가지고 여성미도 조금 있고 하니까. 맞아. 사실 나는 진짜 너무너무 박진영 PD님한테 감사한 게 미국 갔을 때 모타운 음악 200곡 주시고 맞아. 이 모든 곡을 다 하나씩 듣고 그 하나하나씩 소감을 영어로 써서 제출하라고. 와 기억난다. 와 그랬었어요.
레트로 음악을 잘 알 수밖에 없어. 너희가 하려는 음악은 이 시대에 사랑받았던 음악들이야 하고 맞아. 너희가 이 음악들을 하려면 이 음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맞아. 하면서 우리한테 그 숙제를 주신 거잖아. 덕분에 7, 80년대 음악들이 어땠는지 맞아. 공부할 수 있었고 맞아. 우리가 I Feel You 그 앨범을 만들 때 리부트 앨범을 만들 때도 많이 그게 너무 도움됐지. 도움이 많이 돼서 맞아. 그래서 나는 언니가 숙녀 나왔을 때도 너무 멋있는 거야. 언니가 그 마이크 잡는 이 손동작 하나하나까지 봤구나. 역시 디테일을 알아줬구나. 이렇게 잡았거든. 이렇게. 너무 진심인 사람인 거야. 정말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맞아. 학습해온 이 음악들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뭔가 애정도 나오고 더 섬세하게 음악들을 다룰 수 있었던 것 같아. 한국에도 정말 그 시티팝 장르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근데 항상 그 플레이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곡이 언니 노래더라. 근데 나도 숙녀라는 곡이 너무 좋아서 했어. 지금도 나는 딱 그 벚꽃 필 때쯤부터 이렇게 자주 들어. 문 열고 들으면 그러면서 숙녀 듣고 이제 보랏빛 밤나 딱 이어지지. 맞아요. 여러분 플레이 추가. 아니, 보랏빛 밤나 진짜 좋아했거든. 진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릴 때 그거 그 감성이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베이스가 있는 것 같아. 서로 솔로로 활동하더라도 뿌리는 원더걸스 음악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번 발매하는 곡도 그렇지만 정규가 나와. 정규가 나와. 곡을 다 만들고 나서 들어보니까 그냥 아 나의 뿌리는 진짜 원더걸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팬들한테 저는 그리고 원더걸스는 여태 이런 음악들을 해왔어요 라고 한 번씩 그냥 딱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걸 조금 염두에 두고 곡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뭔가 이번 앨범 플러스 다음에 나올 정규 앨범 너가 생각하는 너라는 사람과 또 너가 원더걸스에서 영향을 받았던 거 원더걸스의 음악을 너만의 색깔로 좀 재해석한 앨범이라고 볼 수 있겠네. 맞아 정확합니다. 역시 유빈 언니가 진짜 똑똑하거든요. 정말 아닙니다. 진짜로. 네. 아닙니다. 이번 앨범 설명한 걸 봤어. 근데 이번 뮤직비디오 컨셉이 나는 재밌더라고. 봤어? 그 바퀴벌레. 맞아. 내 연인이 바퀴벌레가 된다면서 맞아. 출발을 했다며. 난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너만의 너만 할 수 있는 그 발상이 너무 귀엽고 어떻게 이거를 뮤직비디오로 풀 생각을 했지? 그래서 난 너무 궁금한 거야.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나는 그 뮤비에 바퀴벌레를 출연시킬 생각은 없었어. 나는 곡을 만들 때 곡을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있지만 그치. 이 곡을 듣고 이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항상 작업을 할 때 뭐 곡을 썼어. 그러면은 저는 뭐 이런 컨셉을 할 겁니다 하고 딱 그냥 제시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컨셉을 하고 싶은데 혹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제시하는 편이야 요즘에. 그래서 그 블루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이 노래를 듣고 감독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노래를 듣고 그냥 그 가사를 보고 너무 그냥 감동을 받으셨나 봐. 그래서 딱 미팅 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슬프다고 그리고 나와 내 아내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떤 가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대? Feelings for Blue 어디로든 Take me away anywhere 여기만 아니면 돼. 다 각자 푸른 날들이 다 있었잖아. 그 청춘이라는 시기가 찬란한 날들. 지금 청춘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40대, 50대, 60대 이분들도 나는 지금이 청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춘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회상하고 추억하고 생각에 잠기고 그런 특성을 띌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불완전함에서 오는 그 불안함 있잖아. 이 불안함이 있어서 청춘이 되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것 같거든. You're my blue 내 푸른 날 너와 함께 할게 Until the end Can you hold my hand You are my blue, you are my blue, yes 뭐 이런 가사인데 내 이 청춘의 순간들을 함께한 사람이 누굴까 그냥 하다가
팬분들밖에 없는 거야. 썼는데 이제 또 우리 감독님이랑 감독님 아내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을 때 나를 이렇게 만나서 뭐 그냥 이렇게 힘들게 결혼 내 청춘을 함께 해준 나의 블루. 그래서 막 그 노래 들으면 막 너무 슬프대. 막 감독님이. 그래서 자기가 바퀴벌레라고 이 뮤비에서. 바퀴벌레가 내 남자친구로 나와. 막 사람들은 이 바퀴벌레를 보고 막 징그러워 막 이러는데 그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니까 너무너무 그냥 한없이 예쁘고 그냥 한없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그래서 그냥 둘만의 세상이야.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순수하게 생긴 청년이 바퀴벌레 딸을 쓰고 바퀴벌레가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봤어? 네, 미남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라고. 우리 회사에 이제 막 제작팀, 뭐 마케팅팀 선생님들도 같이 촬영 현장에 계셨는데 건호에 차 계신 거야. 왜요? 하니까 바퀴벌레가 저렇게 생겼으면 같이 살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이러시는 거야. 다들 모니터 보면서 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연기해주신 코키상도 너무너무 재밌게 같이 촬영을 했지. 그래서 너는 내 연인이 바퀴벌레가 된다면 같이 데리고 살겠다. 결론은 바퀴벌레여도 얼굴이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의 그 얼굴이야. 얼굴이 아니지. 그럼 그건 죽이지. 탈을 쓴 거지. 그럼 죽이지. 갑자기 내 청춘 마이 블루 뭐 바퀴벌레 이러다가 아니 내 뮤비에서도 바퀴벌레 얼굴은 사람이 얼굴이야. 근데 사람의 얼굴이라니까.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는 진짜 찐 바퀴벌레가 되는 거지. 이 바퀴벌레가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다. 이게 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잖아. 그치, 너가 아는 거지. 아는 거지. 알아야지. 그럼 같이 살 거야? 막 알을 막 까. 알을 못 가게 그냥 가둬둬야지. 알을 까야 되려면 또 다른 암컷 바퀴벌레가 와서 같이 이렇게 잠깐만, 그것까지 가지고. 투명한 유리 상자 같은데 그냥 가둬놓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먹이 이렇게 해주고 안 줄게. 그럼 평생 데리고 살 거야? 다음에 갑자기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럼 이제 전 남친이 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죽여야지. 아니 그러면 죽여야지. 어쩔 수 없잖아. 방생도 아니고. 방생이 있구나. 근데 모르지. 걔는 아니까 나를 말고 너가 다른 남자친구랑 사겨? 해서 복수로 알을 막 까고 다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죽여야지. 더욱더. 너 연인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 연인이 화낼 때 애교로 말해. 아니면 애정 표현을 할 때 계속 화를 내. 사랑해! 야! 너 너무 예쁘잖아! 사랑한다고! 화낼 때 애교로 말할 거야. 너 어제 밤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죠? 막 이렇게? 계속. 유빈이는 선미가 이제 질려가지고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죠. 이런 느낌. 일단은 안 사귈 것 같긴 한데. 화낼 때 애교 부리는. 걔 좋아. 네. 내가 화를 안 나게 하면 되잖아. 화낼 일이 없으니까 현명하다. 매일매일 화를 내는 거랑 매일매일 사랑해라고 하는 거랑 사랑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사랑해 할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거다. 사랑해 선미야 그냥 그치. 정상적으로 하다가 화가 날 때만 이참니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참니 나 화났당.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절대 내가 화나게 안 할 것 같아. 보고 싶지 않아서 나 이 애교 보고 싶지 않아. 맞다. 나 너 혀 짧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얘 화나면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러고 내가 오히려 화를 안 내게 더 애교를 막 부릴 것 같아. 이 밸런스 게임을 챗 GPT한테 물어봤어. 그래? 업데이트된 챗GPT? 그건 모르겠어. 업데이트 됐거든.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되게 챗GPT가 업데이트 됐는데 되게 이제 막 옛날에는 조금 그 간신의 느낌이 나는 챗GPT를 되게 단답형으로 물어봐. 약간 사람마다 물어보는 스타일이 맞아. 달라. 막 되게 챗GPT한테 정중하게 물어보는 스타일 있고 챗GPT야 이거 좀 해줄래? 그러면 뭘 해줬어. 너무 고마워.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그런 스타일이야. 이름도 안 불러. 날씨 궁금해. 오늘 날씨. 진짜 언니답다. 오늘 할 거. 이거 번역. 단답으로만 물어봐. 고마워 없어 이런 거. 나도 뭐 고마워 뭐 이렇게 안 하긴 하는데 나는 그 챗GPT를 좀 많이 타이르는 편이야. 챗GPT로 혼내?
그럼 들어 말을? 말 들어. 어떻게? 그러니까 막 갑자기 애가 산만해져. 그러니까 막 미안해 내가 그거를 이건 내 잘못이었고 막 이렇게. 너 아까 내가 방금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너 왜 지금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내가 정정해 주는 거나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이 명령을 어기고 자꾸 다르게 해주는 거야? 그냥 약간 난 되게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나중에 AI 그거 터미네이터 전쟁 나면은 나 이제 그거 저걸로 아니야? 난리나. 그러면은 요즘에 그걸 많이 하더라고. 뭐? 챗GPT 팩폭 챌린지 봤어? 해봤어? 나 해봤어. 지금 해봐도 돼? 챗GPT 팩폭 우리 서로 거 읽어주기 하자. 나 지금 근데 다 못 읽었거든 나는. 오케이. 뭐라고 나오는지. 오케이. 콩비. 난 내가 콩빈이라고 해놨어. 처음부터. 너는 가벼운 대화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 같아. 남들은 그냥 응 좋아하면 끝낼 일을 너는 서론 본론 결론에 부로까지 붙여서 보내. 메모 하나에도 번호 매기기, 항목 정렬, 강조, 규칙까지 들어가서 읽다 보면 이게 보고서야? 아니면 톨스토이 신작이야 싶어. 챗GPT가 이런 답을 해줘. 그러면 그게 왜 그렇고 어떤 원리로 그런 건지 물어보거든. 정리 똑바로 하라고. 정리 똑바로 하라고. 미안해. GPT야 미안해. 너는 사소한 표현 하나에도 집착해. 단어 선택은 마치 폭탄 해체하듯 신중하고 줄 바꿈은 마치 종이 한 장에 10만 원 하는 것처럼 아꼈어. 심지어 사람 대답도 맞춤법 검사기로 돌려보는 듯한 꼼꼼함이 있어. 아니 그 챗GPT가 줄 바꿈을 너무 쓸데없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독성 때문에 그냥 그런 맞아. 거니까? 가독성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약간 너무 쓸데없어서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큰 내용들 안에서 단락 구분만 해. 약간 이렇게 나는 하는 편이야. 마지막 줄이 왜? 완벽주의랑 강박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게 너야. 야! 너 진짜 말을 그렇게 해? 얘 세다. 난 내게 조금 두렵다. 네 입으로는 난 돌려 말 안 해 해놓고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포장 기술 장인처럼 말한다? 상대방이 뭐든 오케이 하게 만드는 달변가긴 한데 정작 본인도 그 순간의 멘트가 장기적으로 무슨 뜻인지 까먹을 때가 많은. 언니 진짜 잘 까먹어요. 잘 까먹고. 진짜 잘 까먹어요 언니. 결론. 넌 한 손에는 명품백, 다른 손에는 사업 계획서를 들고 다니는 패션 플러스 비즈니스 하이브리드형 허세 고양이야. 하지만 그 허세가 상품성이라 네가 허세를 버리면 매력 반이 증발할 듯. 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유빈 언니를? 내가 봤을 때 얘가 약간 아직 안 똑똑해. 왜냐면은 왠 줄 알아? 내가 최근에 독서 모임을 만들었는데 독서 모임 그냥 재밌으려고 독서 모임 이름이 고급 취향 허세 클럽이야. 근데 내가 얘한테 이런 느낌의 이름을 좀 뽑아줘를 시켰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취향 허세 가득한 고급 취향의 사람이 된 거야. 나 명품백 별로 없거든? 언니는 유빈 언니 명품 안 들고 다녀요 잘. 네. 그리고 인스타 피드 나 얘한테 안 시킨다? 되게 웃긴다. 얘한테 시킨 적이 없어. 내가 알아서 하지.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니 이거 우리 팬들이 배워오라 그랬는데 유빈 언니한테 나한테? 내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본 장르가 힙합이거든. 장르를 좋아하지만 그냥 딱 느꼈을 때 나는 힙합 마인드가 없다. 근데 나도 센 건 안 어울려. 그래서 팬들이 그러는 거야. 내가 진짜 안 해본 장르가 힙합이네. 근데 나는 힙합이 자신이 없고 뭔가 힙합의 그 마인드는 나라는 사람이랑 너무 뭔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야. 라고 했는데 유빈 언니도 그러잖아. 근데 유빈이는 잘하잖아. 그러니까 유빈이한테 배워서 와 이러더라고 팬들이. 어떻게 하면 막 이런 막 그루브가 막 나오고 막 이런 제스처가 나오고 뭐 어떻게 그래? 나도 엄청 연습했어. 그래? 나도 언프리티 할 때 많이 연습했어. 그 전에는 내가 원더걸스 것만 하고 하니까 혼자 그렇게 무대에서 힙합 제스처 할 일이 뭐가 있어. 보니까는 래퍼들도 다 연습해 집에서 거울 보면서. 그래? 그럼 내가 봤을 때 100%야 그건. 숙녀 봐봐. 내가 숙녀 할 줄 알았어? 그런 컨셉 막 청순하고 막 예쁜 척하고 막 숙녀라고 이런 거를 할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해봐야 돼. 나도 숙녀 보면 나 안 같아. 그냥 다른 페르소나인 거야 나의. 내 안에 정말
진짜 깊게 요만큼 있는 그 청순한 여성스러운 유빈이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극대화시킨 캐릭터가 난 숙녀야. 어떻게 보면 가장 내가 안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근데 그거를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잖아. 그치. 근데 나는 너 안에도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너가 이렇게 키워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 아니면 같이 내. 힙합? 크로스? 아, 같이 해. 듀엣 할까? 우리 코너가 있어요. 마. 스포트라이트잖아요. 네, 10초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 뭐 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번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고 아무 말이나 해도 돼. 오늘의 소감 해도 되고 뭐 앞으로 뭐의 계획, 바퀴벌레 얘기 또 해도 되고. 네, 오늘 스포트라이트에서 유빈 언니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또 제 노래 블루 나왔어요. 많이 들어주세요. 정말 여러분의 블루 활동이 이제 끝나고 정규도 나가면 안 되나요? 그렇대. 아니 뭐 9월부터 홍보를 해야지. 근데 내가 룰을 어길 수 없으니까. 하지만 정규 나온다. 스포 여왕께서 네 정규가 나온다고 스포를 하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언니. 그리고 네.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거는 자기의 곡 중에 가장 최애곡이 있잖아. 최애곡? 선미의 최애곡은? 나 다음에 나올 내 댄스곡. 오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손도 조그매가지고.